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하버드 강의실에서 학생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탄핵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충격적인데 어떻게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발생되었는지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버드 대학교 정치경제학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은 아침 햇살로 밝게 비추고 있네요. 저는 에밀리 스콧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앞쪽 자리에 앉아 수업을 기다리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는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젯밤 제 룸메이트 사라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500의 청구서를 받았죠. 사라는 알바를 3개나 하는데도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일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작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현실이 점점 저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대학 와이파이는 자주 끊기고 밤에 캠퍼스를 걸어 다닐 때면 항상 불안함을 느끼죠.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할 때마다 비슷한 불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해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당연하다니 과연 그럴까요? 오늘 수업에서 맥킨 리처드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분이지만 오늘은 특히 눈빛이 달라 보이네요. 교수님은 칠판에 큰 글씨로 세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나라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나라일지 물으셨죠. 미국, 중국, 독일 등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도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했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침내 교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옆자리에 앉은 일본 유학생 유키가 즉시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죠. 저도 의아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니 작은 나라.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그 나라 대통령도 탄핵된 나라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제 의문을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맥킨 교수님은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리모컨을 누르셨고 교실의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배터리 기술력 세계 점유율 60%.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독일도 미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실 배터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사용할 뿐이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수돗물 마시기. 세계 1위 한국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수질 문제로 고민할 때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유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도 좋은 수질이 있다고 하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일본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교수님은 부드럽게 대화를 원래 주제로 돌리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의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전 국민 보장 평균 병원비. 미국의 10분의 1 수준 기다리는 시간 없이 당일 진료 가능 응급실 치료비 평균 $100 미만.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사라가 지불해야 했던 $1,500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수술비도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아프면 즉시 병원에 갑니다. 비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진료가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일에 여러 전문의를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스콧 양 그 답을 찾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기도 하죠. 교수님은 리모컨을 다시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평균 다운로드 속도. 미국의 5배 공공 와이파이 전국 구축. 그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 와이파이가 끊겨서 짜증을 내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니요. 제 옆자리에 앉은 토마스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와, 저도 그런 인터넷 속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5%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70% 조선업 세계 1위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던 유키도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손을 들지 않고 슬라이드의 내용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고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이에 대해 더 많이 알지 못했을까요? 교수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 지하철 정시 도착률 99%. 고속철도 전국 300km 이내 3시간 도달 가능. 교수님은 미국의 암트랙과 비교하며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가는데 3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한국은 비슷한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실에는 이제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처음의 의심과 반박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수업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점점 제가 알고 있던 세상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 같았죠. 그동안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믿음이 조금씩 깨져나갔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치안 상황 살인 범죄율. 미국의 8분의 1 수준 여성 혼자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안전함 총기 사건 거의 없음. 이 부분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어요. 지난 학기에 캠퍼스 근처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밤에 도서관에서 돌아올 때마다 친구들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곤 했죠.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밤에 혼자 걷는 것이 당연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밤늦게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니.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국가 설계와 시민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후 그들은 철저한 계획과 교육에 대한 투자로 국가를 재건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 부분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처럼 모든 시민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라는 어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수술비 걱정 없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교수님은 이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 디지털 교육 시스템 구축.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 지급. 저는 제 노트북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제가 알바를 3개나 해서 간신히 마련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기기가 제공된다니 놀라웠습니다. 유키는 이제 완전히 침묵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반박하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까지 하고 있었죠. 교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진지한 호기심과 약간의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모든 행정 서비스 온라인으로 가능 출생 신고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평균 처리 시간 10분 이내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서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보통 반나절은 기다려야 하고 서류도 복잡하다는 대답이 나왔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끝납니다. 심지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지난달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무려 4시간을 기다렸던 일이 생각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업들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설계였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성공을 중시하지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는 종종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죠. 교수님은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K-팝 전 세계적 인기 한류 컨텐츠 수출 세계 7위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세계 2위 제 옆자리에 토마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도 오징어 게임 봤어요. 정말 대단했죠. 교수님은 웃으며 맞아요. 그것도 한국의 문화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교실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어요. 처음에 의심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감탄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는 미국이 중심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뒤따라오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었어요. 미국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돌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요?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동안 다른 길을 선택해왔던 것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 시민 참여. 민주주의 구현 부패한 대통령 탄핵과 평화적 정권 교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이 부분에서 저는 제 손을 다시 들었어요. 교수님 처음에 제가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된 나라라고 했을 때 맞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왜 부러움을 받는 이유가 되나요? 교수님은 밝게 웃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스콧 양 한국 시민들은 부패한 권력자가 있을 때 평화적인 방식으로 그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2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이 이루어졌죠. 총 한 발 없이 평화롭게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자 한국이 부러움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있지만 그것이 이토록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 시민들의 단결된 모습과 헌법적 해결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한국의 모든 성취는 단순히 기술적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와 비전의 결과입니다. 선진 시스템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의도적인 설계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저는 선진국의 기준을 단순히 경제적 부나 군사력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시민들의 실제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요. 교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무관심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도 더 이상 반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받아들이며 제 생각의 틀을 넓혀가고 있었죠. 교수님은 이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셨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이 바뀌며 세계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강단 앞으로 나오시며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세계는 한국을 부러워할까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이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그 답을 이미 찾았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천천히 걸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단기간에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자연 자원 없이 오로지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낸 성과죠. 토마스가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처럼 될 수 없을까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현 상태에 만족하거나 체념하는 순간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더 나은 시스템을 향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지금까지 저와 제 친구들이 불평하면서도 그저 원래 그런 거라며 체념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너무 쉽게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다음 목표 탄소 중립 국가, 디지털 정부 고도화, 사회 안전망 확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정책. 교수님은 이것이 한국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죠. 이런 끊임없는 발전 의지가 한국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그 작은 나라가 지금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유키조차도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죠. 수업 종료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교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맥킨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보세요. 한국의 정책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직접 질문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선택의 문제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비싼 의료비, 느린 인터넷, 복잡한 행정 절차, 불안한 치안,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와, 정말 놀라운 강의였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눈이 열린 느낌이야.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 토마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야. 너도 어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나도 고려해볼게. 사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단지 K-팝이나 한국 드라마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나라가 가진 더 깊은 가치와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과 같은 캠퍼스. 그리고 같은 하늘이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바꿀 수 있을 거야. 나부터 시작하면 돼. 먼저 알아야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알게 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제게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하버드 정치경제학 수업에서 만난 대한민국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알게 된 날. 그리고 그것이 저의 세계관을 바꾼 날이었죠. 이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래는 더 나아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값진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